테셀레이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테셀레이션. 테셀레이션이 뭐냐면은 타일링 하는 거죠. 타일링. 타일을 이어붙이는 거죠. 같은 모양으로 생긴 도형을 쭉 이어붙여서 면이나 뭐 평면이나 곡면을 덮는 거를 우리가 타일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것들 정사각형을 이용한 타일링. 이거는 뭐 정삼각형을 이용한 타일링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건 지금 삼각형 6개가 서로 맞닿아 있잖아요. 삼각형 6개가 맞닿아 있고 요거는 사각형 4개가 맞닿아 있죠. 자, 그러면 사각형 3개가 맞닿아 있는 타일링이나 삼각형이 뭐 2개씩 3개씩 맞닿아 있는 타일링이 있는가라고 물어보시죠. 당연히 없겠죠. 그쵸? 왜냐면은 정이에요. 정사각형, 정삼각형. 사각형의 각 내각의 합은 90도인데 3개씩 이어붙이려면 합해서 270도밖에 안 되므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삼각형도 마찬가지예요. 60도니까 합치면 180도가 돼서 안 되죠. 그쵸? 3개나 합쳐서. 그런데 우리가 요거를 꼭 평면에서 하지 않는다면 가능하죠. 무슨 소리냐면 요 도형을 한번 볼게요. 자, 정사면체죠. 정사면체는 구에 넣을 수가 있어요. 구 위에다가 이렇게 하면 정사면체를 구 위에다 넣을 수 있죠. 하나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 그렇죠? 이렇게 넣어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 한 면 반대 2면, 3면, 4면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삼각형이 하나, 둘, 3개가 맞닿아 있죠. 자, 요것도 가능하죠.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정사각형이 하나, 둘, 3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정 n면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몇 개 안 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정4면체, 정6면체, 정8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죠. 얘네들은 바로 뭐냐면 9의 테셀레이션이다 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좀 더 간단하게 그릴 수 있어요. 정사면체를 우리가 꼭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리지 않고 얘를 평면에다가 그려볼 수가 있어요. 평면에다 어떻게 그리냐면 예를 들어 정사면체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한쪽 면에서 본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겼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삼각형 3개가 한 점에서 만나고 있고 여기서도 삼각형 하나, 삼각형 둘, 그런데 하나 삼각형은 요 큰 삼각형이 바로 있죠. 요 색. 그래서 각 점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각 점마다 3개의 삼각형이 만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정육면체도 그려볼 수가 있겠죠. 정육면체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쵸? 각 점마다 3개의 정사각형이 만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건 정사각형처럼 안 생겼지만 그거는 입체에 있는 도형을 우리가 평면에 그렸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고 이거는 실제로 입체상에서는 모든 면이 정사각형인 면이 돼요. 마찬가지로 정팔면체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그렇죠? 너무 못 그렸네요. 이쁘게 그리면은 이렇게 삐쭉삐쭉하게 그려야 삼각형이 잘 보이겠죠. 여기에도 삼각형이 있고 여기도 삼각형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한 점마다 삼각형이 4개씩 만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정12면체 같은 경우에는 정12면체는 정오각형이 한 점에서 3개와 만나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요게 정오각형이에요. 그렇죠? 정오각형, 정오각형,
정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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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각형.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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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세 개의 정각형이 만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 20면체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면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한 점마다 5개의 삼각형이 만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사각형이 3개, 정삼각형이 여기서는 4개, 여기는 3개, 여기서는 정오각형이 3개, 정삼각형이 5개 만나는 도형을 이렇게 평면에다가도 그릴 수가 있죠. 그렇죠? 실제로 정삼각형처럼 안 보였지만 그거는 실제로 이게 정삼각형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거는 우리가 이체에 있는 도형을 평면에 그렸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더 많이 이어붙일 수는 없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평면에서는 정삼각형은 아무리 많이 만나야 6개가 만나잖아요. 그런데 7개씩 만나도록 그림을 그릴 수도 있을까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정칠각형은 한 각의 각도가 3개가 만나지가 못하죠. 그렇죠? 정칠각형을 3개가 만나도록 이어붙일 수는 없죠. 그렇죠? 여기가 이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커진다. 그렇죠? 240도보다 커진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개를 이어붙일 수가 없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평면에서 이거를 이어붙이지 않는다면 어떤 다른 곡면에서라면 이거를 이어붙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정칠각형 3개를 한 점에서 만나도록 이어붙이는 거예요. 자, 그럼 가운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7. 정칠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각 변에서 또 다른 정칠각형이 인접해 있어야 되는데 한 점에서는 3개의 정사각형이 마주 만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넷, 5, 6, 7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넷, 5, 6, 7 하나, 둘, 셋, 넷, 5, 6, 7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 이게 정칠각형처럼 안 보이지만 요것은 우리가 곡면에 그린 것을 평면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하나의 정칠각형이 더 필요하죠. 왜냐면 한 점에서 3개의 정칠각형이 만나야 되니까 여기서는 하나, 둘, 3개가 더 필요하죠. 근데 여기는 2개가 있으니까 반대쪽에 이렇게 5개의 변이 있는 정칠각형이 이렇게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하나, 둘, 3개 정칠각형이 만나야 되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하나, 둘, 3개니까 바깥쪽에 변이 4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요 과정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더 간단하게 원으로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점점 원에 가까운 모양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은 요것도 어떤 곡면을 우리가 곡면에 테셀레이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곡면은 우리가 3차원이나 2차원이나 이런 곳에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차원 공간에 이렇게 구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런 곡면은 3차원 공간 안에 넣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어요. 요것은 우리가 푸앙카레 디스크라고 불리는 어떤 도형입니다. 푸앙카레 디스크 혹은 이제
포안카레 스페이스 이렇게 부릅니다. 아니면 클레인 디스크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 이름은 조금씩 달라져요. 이름은 이 내부의 공간의 구조를 어떻게 줄 것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포안카레 디스크를 테셀레이션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공간의 특징은 뭐냐면 공률이 마이너스 1입니다. 공률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여기서 모든 삼각형들이 다 이렇게 찌그러진 모양으로 생긴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9에서는 공률이 항상 어떤 양의 상수인데 1이라고 하면은 이 반지름이 1이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는 항상 삼각형이 이렇게 볼록하게 생겼죠. 그렇죠? 공률이 양수면 항상 이렇게 삼각형이 볼록하게 나타나고 음수면 이렇게 찌그러지듯이 나타납니다. 평면에서는 항상 이렇게 반듯하게 나타나죠. 삼각형이. 그렇죠? 공률에 따라서 삼각형의 모양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테셀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 평면에서 붙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도형을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삼각형을 7개 붙여서 이 포안카레 디스크의 테셀레이션을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요 정칠각형을 삼각형으로 쪼개면, 이런 식으로 쪼개면 그게 바로 정삼각형을 이용한 테셀레이션이 되겠죠. 그렇죠? 요 도형을 모두 이런 쪼개는 일을 반복하면 그게 바로 정삼각형을 이용한 테셀레이션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 평면에서는 예를 들어 이 점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 반지름이 R인 원을 그리면 원의 둘레가 반지름에 따라서 일정하게 증가하죠. 그렇죠? 그 비율이 파이죠. 그렇죠? 반지름. 그렇죠?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 R이니까. 그렇죠? 자, 9에서는 한 점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게 되면 이 원의 반지름이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에 다다라서는 최대가 되고, 그쵸? 그 다음에는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9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렇게 점점 커지다가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지름과 둘레가 요런 사인 곡선과 비슷한 형태의 함수 관계를 갖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둘레는 대충 사인 R과 비슷해져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포안카레 디스크에서는 원이 보면은 여기서 가장 작은 원은 둘레 길이가 정칠각형이 이제 원이랑 비슷하겠죠. 원은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 얘는 대충 7이겠죠. 요것보다 한 단계 더 큰 원의 크기를 보면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해서 총 반지름이 둘레가 28인 원이 돼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2일 때 둘레는 28이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반지름이 예를 들어 3일 때는 요런 원이 되겠죠. 그러면 둘레 길이가 훨씬 더 늘어나겠죠. 선형적으로 증가하지가 않아요. 7에서 뭐 28이 되고, R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는 뭐 50, 요거의 4배가 될 거예요. 그쵸? 왜냐면 이 도형의 개수가 4배가 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포안카레 디스크에서는 반지름에 따라 이 둘레의 길이가 이런 식으로 지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공간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둘레와 반지름의 관계가 어떤 형태의 관계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포안카레 디스크는 그래서 공률이 마이너스 1인 도형이다. 이 공률이 뭔지, 그리고 이 공률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